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사연이고 키드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키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29살이고 26살 남동생이 소방시험을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학과 특채로요. 학과 특채는 3과목 봅니다. 국어, 개론, 법규. 영어가 안 돼서 특채로 봤다고 하더군요. 첫 시험은 커트라인, 채탈. 커트라인 최적 탈락. 두 번째 시험은 커트라인 최불. 세 번째 시험은 최불인데 취합한 사람이나 한 문제 차이라고 하네요. 2022년 네 번째 시험은 국어 90, 개론 65, 법규 90 필탈. 개론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떨어졌다고 하네요. 운이 없었고 찍기 시험이었고 강사를 잘못 골랐다고 하네요. 23년은 돈 벌고 24년도에 공채로 서울 가서 맘먹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공채는 행정법이 추가돼서 제가 강의 들어보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하네요. 동생의 개론 법규는 자신 있다는데 행정법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부모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부모님은 가게 장사를 하시는데 아주 잘 되는 편입니다. 저번 달은 3천만 원 정도 찍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한테 장사도 나쁘지 않다고 동생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시골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평일은 제가, 동생이 토요일에 저랑 같이 알바를 했는데 동생이 떠나면 일할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저는 혼자는 벅차네요. 하지만 동생의 꿈도 중요한 것 같고 제가 동생한테 왜 소방관이 되고 싶냐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가게 일을 하면 결혼도 못할 것 같고 소방하면 아는 사람도 많아질 것 같다고 하니 지나가는 소방차나 소방서 보면 너무 미련이 남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 좋았는데 이 마지막 멘트가 참 죄송한데 동생분 죄송합니다. 사연자분 좋은 분이에요. 남동생분이 좀 소방관을 한 동기가 읽다가 마지막 문구가 좀 걸렸습니다. 만약에 사연자분 본인이었으면 제가 좀 태표고 심하게 좀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게 소방관을 준비하는 동기라고요. 무슨 배우 뽑습니까? 무슨 소방관 되면 무슨 뭐 덜악 됩니까? 덜악? 덜악 누군지 아시죠? 그 레슬링 경 영화 배우. 어? 아,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글쎄요. 진짜 랍바텀 한 대 메이고 싶네. 랍바텀. 샤프스터 다리 꼬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도 소방관 하고 싶은지. 농담입니다, 농담. 농담이에요. 사실 아깝네요. 아깝네. 제가 보니까 동생이 떨어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동생이 떨어진 이유. 체력이 약하네요. 체력이 많이 약하네. 왜냐하면 소방은 체력이 중요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모든 분께서 새해 복 많이 받고 개인 사정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아니면 물결표 고백해서 혼내는 찬스도 히읗디귿.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깝게 떨어지긴 떨어졌네. 이게 필기 문제가 아니라요. 아니, 잠깐만. 학과 특채도 체력을 보지 않습니까? 잠깐만. 체력 볼 텐데. 체력 보잖아요. 체력 보면 잘 봐야 돼요. 체력이 못 나왔나 보네. 왜냐하면 소방은 체력 시험이 중요해요. 물론 필기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해. 왜냐면 소방이 몸으로 하는 일이잖아요. 몸으로. 특채로 붙는다 하더라도 남자는 몸으로 해야 돼요. 힘이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체력에서 성적이 잘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을 좀 뭔가 등한시 준비했다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네요. 동생분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죠. 이거 중요해요.
앞으로는 말도 안 되게 중요해지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필기 성적으로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커버가 안 돼. 왜냐하면 소방도 이제 최적 기준표가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최적 비중이 높아져요. 필기 비중보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이 안 좋으면 이제 못해요. 최적 자체가 안 좋으면. 소방은 최적 보는 게 6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윗몸, 그리고 팔굽, 맞나? 아니다, 윗몸 팔굽이 아니라 윗몸, 제멀, 악력, 좌정굴, 그리고 20m 왕복 달리기, 배근력 6개거든요. 이거 맞죠? 이거 다 잘 봐야 돼요. 고루고루 잘 봐야 돼요. 특히 제멀이 안 나오거든요. 제멀이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54점이요. 아, 잘 나왔네? 54점은 잘 나온 건데. 근데 왜, 왜 떨어지지 알 것 같다. 이게 소방 관련, 소방 특채다 보니까, 원인 알았어요. 뭐냐 하면, 동생이 왜 떨어지지 알 것 같아. 소방 특채다 보니까, 소방을 처음부터 준비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좋네. 나이도 어리고. 이 일반 직녀랑 다른 게, 일반 직녀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좋은 사람들이 안 좋다. 보니까 체력 평균치가 특치가 좀 더 높네요. 일반이었으면 저게 점수를 굉장히 상회했을 텐데 54점이 꽤 높은 겁니다. 좀 높은 건 죄송합니다. 높은 건데 특채로 하다 보니까 체력 좋은 사람들이 몰려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점수가 높이 안 됐나 보다. 참. 뭐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할 것 같으면 저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올해 빡세게 준비하고 안 되면 접는 걸로, 가게 이어 받는 걸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연자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할 거면 그냥 올해 딱 보고 뭘 그런 내후년까지 기다립니까? 제가 이걸 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할 거면 딱 올해까지만 빡세게 준비하고 결과 보고 안 된다 싶으면 쿨하게 접는 걸로. 아버지한테도 얘기해가지고, 아버지 올 한 해만 좀 도와주세요. 나오잖아요? 떨어지면 아버지 가게 내가 맡아서 할게요. 군소리 안 할게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 생각엔. 뭘 이거를 알바 해가지고 내년까지 준비하겠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동생이 내가 봤을 때는 좀 아깝긴 해요. 많이 아깝긴 해. 그런데 이걸 언제까지 잡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연자분이 왜 그렇게 했어요? 누나로서 안쓰러운 이유가 얘가 사회생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만 해가지고 점점 뭔가 애가 보통의 남자애들보다 약간 외골수처럼 돼버리고 소방 관련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누나분 입장에서. 지나다니는 여자분도 사회 돌아가는 거 몰라. 왜냐? 공부만 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 소방 관련 공부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이 사람 바보 만들어요. 진짜로. 오래 하면 할수록 바보가 돼. 이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도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돈 버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먹고 사는 게 어떤 건지 몰라. 내가 지금 여태까지 알고 있는 거는 소방 관련 시험하고 체력밖에 몰라. 시험 치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해보면 딱 티가 납니다. 대화해보면 요즘에 트렌드나 뭐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올해 확실하게 준비해. 왜냐하면 동생 인생 뭐 합격하는 것도 좋겠지만 사연자분이 왜 보냈겠어요? 동생 이러다가 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높아심에 저한테 보낸 거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 제가 절대 오래 발령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점점 가면 갈수록 원래 그런 생각 안 가졌는데 원래 활발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이걸 오래 보잖아요. 오래 보면 바보가 됩니다. 멍청이가 돼. 본인들은 멍청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멍청한 게 많거든요. 왜냐? 나도 그랬으니까. 왜냐? 이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내가 그동안 뭐 소방공무원 4년 5년 했다. 내가 아는 건 소방 관련 그 법규 관련 지식 밟고는 없어. 근데 사회에서는 단 1도 못 써먹거든요, 이게. 특히 소방공무원 소방 안 되면 쓸 게 없습니다. 아니 뭐 경찰 같은 경우는 형법, 형사법 그래도 삶에서 도움이라 되지. 솔직히 까는 게 얘기해서.
경찰은 그나마 일상생활에 좀 도움되는 게 좀 있거든요. 형법, 형사법은. 왜냐면 법체계 같은 거 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지식 같은 걸 알기는 좋아요. 물론 이거 안다고 해서 뭐 크게 득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형사법 안다고 해서. 그래도 형법, 형사법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저지른 범죄 같은 것들이 초공님 또 감사합니다. 다 형법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잘못해가지고 소송까지 가면 형사소송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도 모르잖아, 이게 어떻게 되는지. 뉴스에 나오면 뭐 누가 구속당했다, 뭐 체포구속 적부심에서 풀려났다, 영장 시신사 받았는데 뭐 기각당했다, 이런 말을 들 모르잖아. 무슨 말이야, 모르잖아. 설명 못하죠. 또 설명할 수 준비하는데 있거든요. 떨어지는데 주위에서 으쌰으쌰 하면서 도와줘야 해요. 주위 어떠는지 몰라도 거의 손절 상태에서 제가 마지막에 도와줬는데 마지막 기회로 경찰 특채로 시험 봐라. 그때 월세 보증금이랑 용돈 좀 줬는데요. 마지막 붙였어. 저는 너 해주는 첫음이자 마지막이다. 했는데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있잖아요. 딱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내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저러다가 동생 바보 돼요. 왜냐하면 동생이 말한 대로 못 졌습니다. 제 생각에 말한 대로 저런 식으로 가면 못 져봐요. 제가 왜 못 졌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동생 마음을 제 100%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동생이 생각하고 만약에 누나분한테 누나 그냥 올해는 돈 좀 벌다가 돈 모아가지고 내가 내후년에 제대로 준비할게.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해서 1년하고 접을 거냐는 거지. 절대 그렇게 안 돼.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특채를 하는 사람이 공채야. 그리고 공채가 점점 가면서 난이도가 올라가요. 서방도 옛날에 좋은 시를 갔어요. 그래서 사실상 올해가 거의 막차입니다. 소방 준비해 보시면 아시죠? 올해가 사실상 막차예요. 소방도 옛날에 뭐 대량 채용하고 쉽게 들어갔던 시절은 갔습니다. 그게 한 2010년부터 한 20년까지 이게 쭉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소방 시험 막 타진력 무시하고 그랬잖아. 개나서로 다 들어간다, 막 조금만 노력하면 들어간다, 막 이런 식으로 무시했단 말이에요. 약간 공무원 시험에 약간 마지노선? 약간 마지노선 시험처럼 봤단 말이에요. 타직렬의 시험 보다가 안 되면 소방이나 쳐볼까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시험 봤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많이 뽑고 컷타임도 낮았고 경쟁률도 낮았어요. 막 미달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이 변했어요. 소방도 이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고 근무체계나 복지체계 많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불과 한 4, 5년 사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소방도. 그러다 보니까 원래 소방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소방을 생각하게 돼. 그리고 뭐 경찰이나 뭐 타직렬 준비하던 사람도 소방을 부러워하면서 소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넘어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가 많아지고, 그런데 또 이제 예전같이 안 뽑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빡세지고 수준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덕판이도 아시겠지만 올해 소방 시험에 좀 문제가 지뢰같이 나왔잖아요. 문제가 사악하게 나왔죠. 덕팔님 올해 붙은 거 아닙니까? 덕팔님이 올해가 아니지, 작년 제가 알기로는 소방 기출 문제 보니까 욕하던데요. 강사분들이 욕하던데 쓰레기 문제라고. 변비를 키려고 참 과간이다 하면서 막 욕하던데. 소방 관계법인가 소방학개론인가 뭐 제가 기출문제 풀이를 얼핏 봤는데 그 강사분 특강하면서 문제를 어떻게 이따위로 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올해 좀 사악하게 냈더라고요. 그 사악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원자가 많으니까. 예, 지원자가 많으니까 변별력을 줘야 되거든요. 당연히 지원자가 많은데 문제를 무난하면 커트라인은 우주선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는데, 변별력을 주려면 어떻게 되냐면 늘상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내면 안 돼요. 늘상 안 나오는 문제나 아니면 문제를 꼬아가지고 조합을 해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너무 말도 안 되게 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식으로. 아무튼 이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이게 그런 거야. 그러니까 1년 돈 벌고 2023년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럼 돈은 어떻게 벌 겁니까?
뭘로 돈 번다는 거죠? 뭐 하면서 돈 번다는 겁니까? 지금 보면 동생이 지금 만약에 동생 말대로 하면 지금 올해 5년 차잖아요. 5년 차 맞죠? 5년 차고 내년에 6년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럼 꽤 많이 하는 거예요. 소망이나 시험 하나에. 가게에서 돈 번다고. 부모님 가게에서 돈 벌면 공부하기 힘들지 않나요? 이게 이제 그 가게에서 일한다는 게 절대 공부랑 병행이 안 돼요. 육체적 노동을 하는 거라서 일하다 보면 뻗을 거예요. 가게 일하는 게 바쁘기도 하고 이게 그런 거야.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비싸게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박리라면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사람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많이 만들고 움직이고 옮기고 주문받고 움직이고 옮기고 주문받고 만들고 옮기고 이거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노가다예요. 예, 이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아, 저는 이거 말립니다. 이거 말리셔야 돼. 제 생각에 누나라면 차라리 오래 바짝 준비하고 안 되면 그냥 가게 물려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생이 그리고 내 느낌인데, 동생이 그리고 난 동생이 소방관이 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보니까 소방관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울 쪽에 살고 싶은 거야. 서울이나 더 도시권에 살고 싶어서 거기서 여자 만나고 좀 부모님 간섭 갖고 살고 싶어서 내가 봤을 때 소방관을 보려는 것 같아. 소방관 지원할 때도 내가 보니까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지원하지 않을 것 같아. 느낌이 그래. 어차피 우리 집 먹고 사니까, 내 팩트를 얘기해 줄까요? 어차피 우리 집 먹고 사니까 내가 저 나가 살겠다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내가 타지 사니까 집 하나 해주지 않겠어? 딱 그 마인드야. 동생 마음을 읽어볼까요? 이번에 지원할 때도 사는 지역 지원 안 했죠. 이번에 동생부 지원할 때도 내가 사는 연구에 지원했습니까? 우리 사는 지역에 지원했어요? 지원 안 했을걸요, 아마? 다른 데 서울에 지원했죠, 서울. 분명히 서울이 지원했을 거야. 아까 시골이 하는 거 보니까 시골이 서울 리는 없고. 그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제일 많이 뽑는 지역 핑계입니다. 그냥 서울이 지원한 거네, 충북. 그거네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냥 이제 시골 나가 살고 싶다는 거네. 동생이 죄송한데, 동생이 지금 뭔가 마음이 비어있다는 게 마음에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이 가 있습니다. 만약에 콩밭에 가 있다는 게 안 느껴지면 저한테 사연 안 보냈겠죠. 그냥 누나 이번에 빡세게 해보고 그냥 접을게 했으면 저한테 사연 안 보냈어요. 근데 동생이 얘기하는 게 뭔가 이상해. 1년 빡세게 일하고 노양진 가서 공부하겠다. 근데 노양진 가신 분들이 절대 1년만 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팩트야. 그러니까 서울을 가겠다는 건 노량진 가겠다는 거잖아. 여러분 노량진 1년만 발 담고 나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1년만 발 담고 나온다는 거는 핑계입니다. 핑계. 내가 여지껏 노량진에 발 담근 사람 치고 1년만 하고 나온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노량진의 맛에 빠지잖아. 노량진 이제 정인 오락실도 없지만 노량진의 어떤 그런 컵밥이나 그리고 이제 어떤 그런 오락실 없지. 이제 PC방 이런 데 가면 시골 가서 정신 못 차리지만 시골 사람이 도시 가잖아요. 노량진 도시 아닙니까? 젊은이 도시죠. 그럼 정신 더 못 차려요. 그리고 거기 가면 또 연애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거기 외로운 사람들 많거든요. 외로움 못 견디는 사람들이 많아요. 노량진 가면 커플도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사연자분이 본다 하더라도 동생의 의지가 그렇게 강해 보이진 않잖아요. 의지력이. 거기에 여자분도 외로운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잘해주면 또 넘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또 생활비 아까우니까 또 같이 살겠죠. 살림 차리는 사람도 있었어. 아니, 수험생활 한다는 사람이 살림을 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공무원 시험 바닥 이제 문턱은 점점 좁아지는데, 그럼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아셔야 노량진 간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노량진은 그냥 시강을 좀 더 빨리 들 수 있다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난 노량진에서 하면 무조건 붙는다는 말 이해를 못하겠어. 뭐냐 하면 노량진은요,
붕어 형님 콤박가스는 붕어빵인데 너무 비싼 고금리. 노량진. 내 친구 노량진 공무원 준비하는데 결국 커플돼. 그래서 다시 만나지 마자 손절함. 혹시 이분 볶음밥님하고 연관 없는 거죠? 볶음밥님하고 좀 스타일이 다른데. 볶음밥님하고 동일인 아니죠? 왜냐면 이분이 활동하니까 볶음밥님이 활동을 안 해.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노량진이 있잖아요. 하나 좋은 거는 실강을 바로 들을 수 있다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방도 지방 가도 대구나 부산 가도 똑같아요. 노량진이나. 왜냐하면 이제 보면 이제 그런 공무원 학원들이 지방에 다 있어요. 이제 그 노량진 학원이 지방이나 이제 분사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노량진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대구도 오고 부산도 오고 다 와요. 그래서 이제 뭐 노량진하고 저 대구 발월당이나 부산 서면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1년 비용이 한 2천만 원 듭니다. 노량진에 1,500에서 2천만 원. 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죠? 공부하러 왔는데 1년에 2천만 원. 4년 하면 8천만 원. 제 방송에 몇 분 계셨다니까? 요즘에 시대를 봤을 때 한 15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되고, 왜 그만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공부만 하는데 왜 돈만 그만큼 들지? 도대체 뭐 하길래? 그만큼 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노량진이 방값이 비싸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방 하나 구하면 50만 원 넘어요. 50만 원 넘고, 학원 강의료 같은 거 있죠. 학원에서도 평생반이라고 하면서 뭐 프린트물이나 특강이나 뭐 2단계, 3단계 이런 고급 강의 같은 경우에는 또 따로 돈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돈 내는 거 달에 한 10만 원, 20만 원 깨지고 아침 모의고사 이런 거 치면 그것도 돈 받아요. 학원이 그런 식으로 돈을 받아요. 학원분들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학원 가면 아침 모의고사 있고 그거 수강한 사람은 돈 들을 수 있거든. 네, 그러면 이제 아침 모의고사 치는 사람들은 이제 한 5만 원, 10만 원 받고, 그리고 그 저녁 이제 고급 강의하면서 이제 2단계, 3단계, 그 뭐냐 하면 기본 강의를 끝난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또 이제 수강한다는 명목으로 또 돈 받거든요. 그 과정이 있어요. 하면 한 강의료만 20만 원. 20만 원 들어요. 그러면 봐봐. 그 방값까지 하면 거의 7, 80 되죠. 그것만 80만 원. 그리고 밥 사 먹어야 돼. 예. 네. 보면 노량진 가면 밥이 싸요. 인정합니다. 밥이 싸요. 그 월식으로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노량진 뷔페 가보면 여러분들 노량진 다큐 갔더니 뭐 뷔페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월식으로 하면 30만 원 나와. 요즘 비싸가 3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야. 한 35만 원 나오겠죠. 그것만 하면 35만 원. 식비 35만 원. 그리고 술, 담배,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 담배 필 거 아니야. 수험생 담배 피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그럼 담배값 한 15만 원. 그러면 35, 15. 한 130만 원. 이거 130만 원. 그리고 이제 생필품 필요할 거 아니에요. 뭐 머리 감거나 양치질 하거나. 커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50만 원 드는 거야. 진짜 150만 원 들겠네? 거의 150만 원 디폴트 값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거기다가 독서실비. 예. 자습실, 독서실비도 노량진 같은 데 가보면 한 달에 한 10에서 15만 원. 그러니까 거의 150이 디폴트라 보시면 되겠네요. 왜 2천만 원 또 드네요. 2천만 원 돈. 2천만 원도 듭니다. 충분히 듭니다. 이게. 더 들 수도 있고. 동생분이 더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요. 보면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보이고, 예. 소방관이 멋있어, 그러니까 불을 끄는 직업이긴 맞는데 멋있어 보이는 직업은 아니죠. 멋있어 보일 것 같아 연예인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유튜브라든가. 가게일을 하면 결혼을 못 할 것 같아. 그럼 본인이 소방관 되면 결혼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 팩트 얘기하게 뭐 공무원은 노총각 노천이 없을 것 같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못 봐서 그렇지 많습니다. 꼭 착각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뭐 못해 쏠려 뭐 지금 연애 못하고 뭐 만난 사람 없으니까 막 그런 거 있어요. 공무원 커뮤니티 가보면 공무원 합격하면 소개팅 많이 들어오나요? 결혼하는 사람들 많나요? 여친 생기나요? 이런 데가 꼭 있어요. 진짜 진짜 노총이 많습니다. 일행이 노처녀분들 많아요. 많습니다. 교사도 노처녀 많습니다. 예. 결혼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할 사람도 하겠지만 안 하는 사람도 안 합니다. 예. 소방하면 아는 사람 많아진다고요? 아니 공무원이 무슨 아는 사람 많아집니까? 공무원 되면 역으로 얘기해. 윤영환이 궁금하실 거예요. 인간관계 좁아집니다.
요거 내가 좀 이따 얘기하자. 아, 이거 썰 풀어야겠다, 이거. 요거 빼가지고, 썰 좀 만들어야겠어요. 요거만 빼가지고. 요거 빼가지고 제가 저장해놨다가, 따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거는. 이거 아깝네요. 그래서, 저는 할 거면 있잖아요. 동생분이, 그냥 올해만 해가지고 안 되면 접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거 1+1으로 만들자. 너무 아깝네, 이거. 그래서 동생분이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야. 여기서 열심히 안 하면 노량진 가서 열심히 안 해요.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저기서 1년 하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 저기 인프라에 빠져버리면 못 나와. 저기서 5년, 6년, 10년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다가 그 부모님이 장사가 잘 된다면서. 그러면 저기 한번 가면 돈 없어지면 또 부모님한테 돈 붙여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집이 그래도 먹고 살잖아. 뭐 떵떵하게 사는 건 알지만 그래도 넉넉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저기 생활하다 돈 떨어져. 그러면 돈 붙여달라고 안 할까? 저 친구도 알 거 아니에요. 동생도. 우리 집 내가 일 안 해도 먹고 산다. 잘 돌아간다. 부모님 도와돈도 많다. 그럼 내가 일단 노량진 가서 1년 공부해보고 돈 떨어지면 엄마한테 또 돈 달라고 하면 주겠지. 이 생각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예요. 1년만 하고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냥 노량진 가기 위해서 핑계 대는 거예요. 핑계 대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생이 내가 봤을 때는 정말 확실하게 열심히 할 생각이 있는지 좀 의문스러워요. 한번 생각해봐.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도 1년 동안 더 일하면 다 까먹어요. 이거 공부해본 사람도 알 겁니다. 공무원 공부해본 사람도 아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할 거면 정말 찐득하게 해서 붙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잖아요. 일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할 시간도 적고요. 그만큼 불리합니다. 자기가 불리하면 만드는 겁니다. 일하면 집중력도 떨어져요. 집에 오면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일이야. 특히 식당 일하면 그 사연자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집에 가면 그런 생각 안 들어. 아, 빨리 씻고 자야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유체적 노동이잖아. 특히 유체적 노동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공부 못하는 게 집에 오면 그냥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이런 몸을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생각 드냐. 아, 빨리 먹고 씻고 자야지. 잠부터 자야겠다.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배워놨던 거 다 까먹는 거야. 까먹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공무원 공부라는 게 정말 이거 이제 지식이나 이제 이론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엄청 힘든데요. 까먹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아, 정말입니다. 이거 왜 내가 아냐? 내가 해봤으니까 아는 거야, 이거는. 내가 경험자 아닙니까? 저도 경찰 시험 준비해봤으니까 까먹는 거 한두 달이면 충분해. 네, 집어넣는 거는 엄청나게 시간도 걸리고 책도 많이 보고 문제도 많이 풀고 단거라 작업도 하고 그 과정은 정말 힘들어요. 힘든데 까먹는 거는 정말 얼마 안 걸립니다. 까먹고 디폴트 되는 건 정말 얼마 안 걸려요, 진짜.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을 하면 내가 배워놨던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다. 이건 공시생분들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이거는. 공시 준비해보신 분들은. 그럼 1년 동안 공부를 하면 1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 그동안 이제 수험생 할 때 쌓아놨던 지식과 어떤 그 공부 관련 이제 바이오 이론 같은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새로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시험 유형도 까먹고 공부했던 감각도 날아가고요. 그동안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것도 일정 부분 다 소멸됩니다.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왜? 공무원 공부라는 게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고 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밑빠진 독이 물붓기. 그러니까 계속 빠져나가는 거야. 빠져나가는데 나는 계속 시간을 넣어서 집어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공무원 시험을 흔히 밑빠진 독이 물붓기라고 하거든요.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고시시험도 마찬가지야. 뭔가 배워야 하는 내용이 많을수록 빠진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더 많은 시간을 집어넣어야 돼. 내가 머리가 안 좋고 별로 그렇게 암기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보고 더 많은 시간 동안 책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집어넣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 항아리가 안 비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하시고 치우세요. 동생아, 미안한데
이번 올해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네가 정말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설득을 해가지고 지원해달라고 할게. 올해까지만 하고 안 되면 그냥 가게 이어받자. 그리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동생분은 낫네요. 원래 이런 분들 잘 없거든요. 팩폭으로 좀 더 할까요? 저도 공무원 수험생활 해봤지만 공무원 수험생 하신 분들 주변에 보면 집이 넉넉한 분들 별로 없습니다. 집안 환경이 다 안 좋아. 그래서 걱정을 해. 올해 떨어지면 또 준비하자고 얘기하면 우리 집도 형편 안 좋은데 부모님 걱정하실 텐데 이거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 중에 집안 한편이 좋고 뒤가 있는 사람 없습니다. 동생분처럼. 대다수는 없어요. 대다수는 이번에 떨어지면 엄마가 취업하라고 하던데 돈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이 체감들의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동생분은 어차피 우리 떨어져도 먹고 살잖아. 약간 장생 마인드, 장생. 고신앙이 마인드입니다. 본인이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관대해요. 내가 떨어져도 정 안 되면 뭐 가게 물려먹고 말지. 이런 마인드야. 그런 마인드면 더 붙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동생이 붙을 만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통 장생들, 고신앙인들 6년, 7년, 10년까지 하신 분들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집이 산다는 거야. 집이 나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백수짓하고 희끼짓 해도 어차피 나 먹여 살려줄 부모님들이 있다는 거지. 부모님들이 일을 하신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들이 일을 해서 뭐 재산을 좀 많이 축적해 놓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용돈 같은 거 쥐어주면서 고생 안 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 안 하고 그냥 공무원 시험 준비해도 우리 집은 잘 돌아간다. 정 안 된 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고 살지 뭐 이런 마인드야.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해 관대하죠.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에 대해 관대해. 원래 같으면 한 번 한 번 떨어질 때마다 공포가 밀려와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일이라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봤을 때 동생분은 간절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내가 봤을 때 동생에 대해 합격에 대한 기대는 좀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누나분도 내가 봤을 때 동생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나분은 오히려 그냥 이런 생각 가진 것 같아. 그냥 동생이 메타인지하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냥 아버지 가게나 잘 물려받고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인드야. 이렇게 해도 살아가는 지장 없잖아.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그건 또 성이 안 차니까 뭐 오래 일하고 내년에 준비하겠다. 근데 할 거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일을 할 것 같으면 계속 이거 일해. 공무원 하지 말고. 근데 네가 할 것 같잖아. 그럼 올해만 빡세게 준비하든가. 올해가 마지막에 생각하고. 노량진 가는 거 반대. 근데 노량진 절대 가가지고 1년에 못 나온다. 너 절대 여기 못 나온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면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동생분 내가 봤을 때 고시낭인에 들어갔어요. 2014년, 2024년도 본다고 하면 6년이 6년. 여러분, 공무원 시험 6년 잡았으면 고시낭이 맞죠? 객관적으로 고시낭이 맞지 않습니까? 5년차 넘어간 고시낭이 맞아. 그럼 동생 올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안 되니까 내년 본다는 건데 그 고시낭이입니다. 왜냐하면 동생 몇 년도부터 봤어요? 2019년도부터 봤습니다. 그럼 올해 5년 차고 내년에 4년 차입니까? 내년에 6년 차입니까? 아니 이렇게 청춘을 다 갉아먹는데 이래도 공무원 시험 보고 싶나? 안 그래요? 이런 소중한 시간을 자꾸 공무원 시험 낭비하고 싶나? 그리고 동생이 뭔가 합격하겠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합격을 해야 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니
공부해서 될 것 같으면 진작에 했어야지. 지금부터 했어야지. 그럼 그동안 뭐 한 거야 도대체? 안 그래요? 저 수험생이 마인드 맞아? 아니 그동안 했었잖아. 했는 가닥이 있으면 지금부터 유지하면 공무원 시험 언제입니까? 소방이 언제? 3월달 4월달 아니야. 그럼 시간 남았어. 내가 그동안 한 가닥이 있잖아. 정리만 잘하면 시험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해서 내가 해독돌이 머리가 있잖아. 기출문제를 풀었잖아요. 그 본인 생각이고요. 본인, 그건 동생분 본인 생각이고, 제3자가 보는 입장은 틀려요. 6년차 맞아요. 아, 동생분 심각하네, 진짜. 형 있었으면 진짜 엄청 맞았겠다, 진짜. 누나분이니까 어떻게 못하네. 마음이 약하시네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 좀 이렇게 좀, 저런 거 못 보는 형님 있었으면 진짜 집에 쫓겨났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솔직히 엄밀히 말하자면 부모님도 잘못한 거, 부모님도. 그러니까 사연자분도 그렇고 부모님이 잘못한 거. 왜냐하면 동생이 왜 이렇게 배짱을 튕구겠어요? 어? 동생이 왜 이렇게 배짱을 튕굴까요? 부모님이 지원해줬으니까 튕구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생이 하겠다고 하면 아무런 지원도 하지 마세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마. 뭐 계약서 같은 거 받아요.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계약서 받아가지고 1년 내에 안 오면 집에 올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돈 떨어지면 무조건 오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생은 내가 봤을 때 흑심이 있어요. 분명히 흑심이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2024년 안 돼가 내가 돈 떨어져도 부모님이 내가 굶어 죽겠다고 뭐 돈 붙여달라고 하면 붙여줄 사람이라는 거 알고 하는 거예요. 싹소가 좀 노란데 진짜. 좀 알량하네, 맞죠? 아니 공부해가지고 배운 게 있단 거란 말이야? 그렇죠. 굉장히 좀 야갔습니다. 사연자분 잘 들어요. 동생이 본인이 생각한 이상으로 많이 야갔습니다. 좀 못됐네요. 사내 자식이. 아, 초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독하게 나가셔야 돼요. 사연자분이 이게 약하니까 부모님도 동생 곱게 키우고. 욕 나온다. 붕어형 저 사태 알죠? 그런데도 부모님 잘못해서 지정했는데도 절대 못 고침. 그래도 가이드 했는데 그걸 위선이면 제대로 독하게 해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못 고쳐 저거. 저 독하게 안 하면 못 고쳐.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동안 동생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꺾여본 적이 없는 거야, 살면서. 내가 힘들다고 하면 항상 누나가 도와주고 부모님 도와주고, 내가 뭔가 하겠다고 하면 내 고집을 꺾은 사람 없었다는 게 그동안 이게 몸이 비어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힌동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만 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정작 고생을 해본 게 뭐가 있습니까, 동생분이? 돈 걱정해봤습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해봤습니까? 아니면 바깥 사회에서 세상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부딪혀봤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기껏 한 게, 그냥 가게를 도와주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알아요? 좀 냉정하게 나가셔야 돼, 사연자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얘기해. 동생한테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동생이 그동안 오냐 오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애가 현실 감각이 없다. 자꾸 뭔가 의존적으로 변하고 뭔가 자기가 뭐 해내려고 하지 않는다. 자꾸 편한 것만 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요. 부모님한테도 좀 얘기해 드리고, 너 할 만큼 했고, 너 이러다 페인 될 것 같아. 너 충분히 지금 공부할 만큼 해서 너무 오래 했어. 그리고 올해 충분히 하려면 할 수 있어. 왜 못하겠다는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소방시험 어려워지는데, 소방관이 뭐 그리 대단한 직업이라고.
소방관 된다고 해서 너 인생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거기 못 매지 마라. 세상에 지옥 많다. 그래서 너 같은 애들 노양진 가면 못 나온다, 절대로. 나이만 처먹고, 할 줄 모르는 백수만 되는 거야. 부모님 돈만 까먹고. 그렇게 살고 싶니? 그래서, 동생분이 좀 메타인지하게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방송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분이. 아니, 제 방송에 와가지고 얘기를 듣던가. 본인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동생분이 제 방송에 어떻게 들어오든가 하세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쓴소리 하거나 현실 얘기하는 분이 아마 주변에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부모님도 아마 과계일 하시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동생한테 좀 소홀하고 돈만 지어주고. 누나분도 제가 막내인데 반대꼴이에요. 진짜. 오냐 오냐 하면 안 돼요. 내칠 때는 내쳐야 해요. 그 사자가 나락에서 떨어지는 꼴처럼 해야 필요해요. 저도 일반적 수준 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가게일 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워낙에 부지런하시고 자식한테 소홀하다 보니까 잘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키디님 저도 필기 합격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접었어요. 뭐 왜 못 접어? 필기 합격 여러분 벼슬 아닙니다. 뭐 4번 5번이 뭘 벼슬이라고. 뭐 나는 안 해준 줄 아나.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줘. 아무도. 접으면. 이게 그런 게 있어. 보통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가게 하신 분들이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보살핌 못 해주나. 그래서 자꾸 용돈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릴 때 보면 가게 했던 분들이 애들이 부러운 게 용돈이 많아. 왜 많냐 하면 부모님들 바빠가지고 신경 못 써주니까 최재국님 뭐 오세요? 돈으로 이렇게 보답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 보면 장난감도 좋은 거 가지고 있고 좀 유복한 애들 많단 말이에요. 동생이 내가 봤을 땐 그런 거에 좀 환경에 좀 도취된 것 같아. 아니 3월 예정인 참. 그러면 뭔 각서나 받아요 동생분한테. 네가 하겠다고 부모님 지원 일치 안 받기로 뭐 각서 같은 거 받아가지고 엄마 얘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절대 지원해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 받고 하세요. 그거 아니면 절대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동생이 뭔가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되니까 이 뭐 하나 적어라. 적어가지고 이대로 해라. 해서 그렇게 해서 하세요. 네가 얘기한 거 지키라고. 남자라면 지키라고. 그리고 동생이 힘들어 죽겠는데 뭐냐 해도 지원해주면 안 돼. 그러면 놔두세요. 놔두세요. 사연자분 놔둬요. 저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사연자분이 지금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우유부단하시네요. 이게 동생분도 그렇지만 사연자분도 우유부단해. 좀 칼같이 나가야 되거든요. 좀 싸울 각오를 하고 의의가 상하는 한에 따라 세게 나가야 되는데 또 사연자분은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해결 못해요. 동생 시키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할 말은 해야 되는데 동생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바로 딱 피드백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이거는 본인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절대 착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정 못하겠으면 그 동생분을 제 방송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살면서 패폭이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것도 봐봐.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정작 당사자가 안 오고 제3자가 사연 보내서 오는 게 제3자가 전전긍긍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당사자가 와야죠. 안 그래요? 공무원 시험은 본인이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동생이 준비하는데 정작 그 당사자는 안 오고 제3자가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사자 보고 오라고 해야죠. 아니 공무원 선생이 걱정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걱정을 맨날 같이 달고 사는데. 들어오러 가세요. 자, 마지막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연자분 동생분 꼭 들어오세요. 생방송이라 들어오세요. 그 소방 관련 사연 보낸 동생 당사자로 얘기하세요.
와가지고 제 얘기를 직접 들어요. 듣고 판단해보세요. 그 누나분이 못하겠으면 저한테 돌리세요. 아무튼 사연 감사하고 제가 쓴소리 죄송해요. 쓴소리 할 수밖에 없어. 이건 사연자분한테 쓴소리 했다기보다는 동생이 너무 안타깝네요.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심각하네요. 이건 학교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간 수험, 인생의 수험밖에 없네요. 그렇게 돼버렸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 수험 생활 기계 발 담그면 안 되는 거 무섭지, 이렇게 들으니까. 이런 사연 들으니까. 이런 분들이 은근 많아, 고시바닥에. 토끼 앞발 물결표 칼처럼 하셔야 해요. 아니면 또 누남 물결표 나가 도와주게징 물결표 또 가종해줄게징 물결표 진짜 칼처럼 하셔야 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험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안 되면 나와야 돼. 왜냐하면 나와도 할 거 많습니다. 공무원 된다고 해서 사람 인생 그렇게 많이 안 바뀝니다. 윤영현이 안 그렇습니까? 윤영현한테 그런 생각 가졌겠지. 운전자 합격하면 내 인생 달라질 거야. 내 인생 보다 빠를 거야. 보다 빠를 것 같아서 왜 나왔습니까? 윤영현 죄송합니다. 팩폭을 죄송해요. 여러분, 팩폭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했어. 팩폭도 과잉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맞잖아요. 공무원 사람들이 그런 거 있단 말이야. 내가 수험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뭔가 보상받아야겠다. 내가 그동안 이 힘든 눈물 젖은 빵 먹으면서 골반이 갇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나 이거 되면 진짜 인생 바뀐다. 내 찌긋찌긋하게 수험생 벗어나면 난 성공한다. 뭘 성공을 해! 그냥 월급 170만원 버는 공무원이지. 들어가면 말단, 힘없는, 가장 쫄병 아닙니까? 9945. 와, 살면서 듣도 보도 못한 꼰대 같은 사람들, 짬만 차고 뭔가 능력은 없는데 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 내가 동네 북이야? 이러려고 내가 공무원 됐나? 이 사람들하고 계속 있어야 된다고? 나 하루도 있기 싫은데? 이렇잖아, 현실은. 아무튼 사연자분 감사드리고요. 예. 그래도 진짜 누나분 사람은 좋네요. 동생을 저렇게 생각하네. 근데 쓴소리를 못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와요. 동생분을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내가 봤을 때 님이 얘기한다고 될 것 같지 않아요. 동생을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예.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 들어요. 자꾸 님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님은 이미 동생한테 먹혔어요. 권력상 먹혔습니다. 누나분이 저렇게 안절부절 못해가 되겠냐고. 내가 봤을 때 님이 뭐라 말해도 안 돼, 이게. 이미 그렇게 생각해. 동생은 누나 정도야 내가 우습게 그냥 안 넘어가지. 그런 마인드가 같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 지금 사연을 봐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방송에 들어오게 하세요. 들어오게 해가지고 팩폭 듣고 나서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봅시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님이 뭔가 전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동생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꼭 들어오라고 하세요.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